반갑습니다. 교과서 74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차함수 이것의 최소값 최대값을 물었는데요.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차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요 앞에 부분이 양수가 되죠. 그러면 양수일 때는 그래프 개형은 아래로 블록인 형태가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이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읽은 것이 꼭지점의 x좌표, 이 부분은 그대로 읽은 것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제일 작은 y값은 여기에서 생기죠. x가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최대값은 x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한없이 커지고 이쪽도 작아질수록 한없이 커지죠. 따라서 제일 큰 값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같은 방법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앞에 2차 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꼭지점은 얘는 부호 반대로 읽어서 4, 얘는 그대로 읽어서 9 해서 4,9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죠. 그래프로 나타내면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4,9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봤을 때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은 꼭지점에서 생기고요. x가 4일 때 함수값 9가 되죠. 따라서 x가 4일 때 최대값은 9이고 최소값은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최소값을 말할 수 없으니까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꼭지점의 좌표를 파악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따라서 y는 하고 이 부분에서 x제곱의 개수인 2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2에 묶어내면 x제곱 안에는 마이너스 8x에서 2를 나누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비워놓고 플러스 7.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x의 개수인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겠죠. 반의 제곱. 그러면 반은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4가 있어야 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플러스 4만 있으면 안 되니까 원상복귀 시켜줄 마이너스 4를 적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y는 앞에 2 빠뜨리면 안 됩니다. 2에다가 노란색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괄호 밖으로 나갈 건데 조심해야 될 게 괄호 앞에 2가 있다는 것은 괄호 안에 게 밖으로 나갈 때 곱하기 된 2를 곱해줘서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한 마이너스 8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의 2의 제곱으로 바뀌고요. 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개형이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의 부호 반대 2, 이것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특별한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범위로 본다면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항상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꼭지점 여기에서의 y값인 y좌표값.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죠.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분수가 있어서 계산이 조금 깔끔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y는 이 부분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묶어내면 x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x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플러스 6x가 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3. 자, 이거 다시 곱해보면 마이너스 2x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뭘 해야 되죠? 플러스 6의 반의 제곱. 반이 3이니까 3의 제곱인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하고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필요 없는 마이너스 9는 밖으로 나갈 건데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곱해져서 나가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를 하면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3 하고 원래 있던 플러스 3 적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돼서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요거 계산해서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보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 개형이 될 거고요. 요 꼭지점의 좌표를 읽어내면 여기는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한없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죠. 최소값은 없다라고 적어야 되고요.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제일 큰 함수값은 여기에서의 y값이 되겠죠. 따라서 요 값, 최대값은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x의 값의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먼저 1번을 보시면 1과 5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먼저 그래프의 꼭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y는 이 부분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필요하고 원래 있던 플러스 5 적어주죠. 그러면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 x-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계산하면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 개형으로 나타내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죠. 2,1. 그러면 이것을 다시 나타내면 x가 2일 때 함수값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1부터 5 사이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x가 1은 어떻게 되죠? x가 1은 요 정도 한 칸 왼쪽으로 간 요게 x1이라고 치면 x2는 어떻게 되죠? 하나, 둘, 3, 2에서 한 칸 3이 되고요. 4, 5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가 x가 5가 대충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프 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문제는 x가 1에서 5 사이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프를 본다면 여기에서 요까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점 중에서 제일 큰 한 y값, y좌표를 가지는 순간은 요 순간이 되고요. 제일 작은 함수값을 가지는 순간은 요 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그래프의 최대값, 함수의 최대값이 되고요. 요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1이 되는 걸 알았고요. x가 5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니까 요 주어진 식에다가 5를 대입해보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란 식에다가 x 대신에 5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함수의 제일 큰 값인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y는 5 빼기 2는 3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1 돼서 10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x 5일 때 함수값은 10이 나옵니다. 이것이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그래프로 풀면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은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먼저 요까지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x가 2일 때 꼭지점의 좌표가 함수값 1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꼭지점의 좌표는 요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 1과 5 사이에 2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의 함수값도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함수값도 구해봅니다.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됩니다. 따라서 x가 1일 때 함수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값, 경계값 x가 5일 때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5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3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10이 되죠. 따라서 지금 구간 안에서 꼭지점의 함수값은 1이고 왼쪽 끝의 경계값은 경계의 값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2가 되고 오른쪽 끝의 범위의 오른쪽 끝값이 x가 5일 때의 함수값은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라고 배워도 무방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x제곱에 플러스 6x에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6x가 되죠. 그런 다음에 필요한 이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인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까지 적어주고 얘는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죠. 가로 밖으로 나갈 때 앞에 있던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한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다시 적어주면 y는 이 부분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x-3의 제곱과 같고요. 이 부분 계산하면 플러스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게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 개형이 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x가 3일 때 y값, y좌표 1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제한된 범위가 4에서 6이 됩니다. 4에서 6. 4는 어디 있습니까? 3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여기가 4가 되겠죠. 6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서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요 부분, 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죠? 4일 때, x가 4일 때 나오는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고 있으니까 x가 6일 때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4일 때 함수값과 6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4를 대입해보고 x 대신에 6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y값은 마이너스에 4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14가 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4라서 13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x가 6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여기다가 6 대입하겠습니다. 6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4가 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요거 제곱하면 3의 제곱이니까 9, 14 계산하면 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값이 4일 때는 함수값이 13이고 x값이 6일 때는 함수값이 5가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13, 여기가 5가 되니까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어하는 학생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먼저 요까지 풀었다가 꼭지점의 좌표가 x가 3일 때 함수값 14를 가지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요 주어진 범위 4와 6 사이에 들어가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함수값은 버립니다. 그럴 때는 꼭지점의 좌표를 제외한 양끝값 x의 범위에 왼쪽 양끝값인 x 4일 때와 x 6일 때만 체크해서 각각의 함수값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요. 마이너스 2를 묶어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이것의 반의 제곱인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죠. 그러면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니까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해주고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2가 되고 원래 있던 플러스 3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풀면 그래프가 이쪽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5가 되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때의 함수값은 5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범위를 보면요.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만 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 한쪽 왼쪽이 마이너스 2니까 더 한 칸 더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요게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은 요거가 되겠고요.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이 되죠. 오른쪽 끝값. x 0은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요렇게 돼서 여기가 x는 0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사이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제일 큰 함수값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일까요? 눈으로 봤을 때 2차 함수는 대칭적이죠. 이렇게 됐을 때 반을 탁 자르면 같은 간격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멀어집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2칸 간 거리보다 오른쪽으로 1칸 간 게 더 큰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얘는 요 값이랑 같게 되고 더 내려가면 여기가 되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3에서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식에다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에다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최대값은 5가 되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최대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게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꼭지점의 좌표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5가 생기는데 이 마이너스 1은 요 범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 함수값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왼쪽 양쪽 끝값 마이너스 3일 때랑 x가 0일 때랑 각각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고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0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돼서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함수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5이고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 x가 0일 때는 3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제일 작은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일 때 2차 함수 이것의 최대값이 7이라고 알려주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식의 형태에서 모르는 k값이 뭔지 찾아야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늘 하던 대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k를 뒤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의 제곱인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괄호 앞에 있는 2를 곱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y는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뀌고 요거는 보기 좋게 k 마이너스 2로 바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은 k-2가 되겠죠. 요것이 y값이 되고 요게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런데 x가 1이라는 것은 주어진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때의 함수값도 체크하면 되겠죠. 쉽게 푸는 학생들은 양 끝값 마이너스 1과 5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구하고 x가 5일 때 함수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죠? 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되고 계산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계산하면 8 플러스 k 마이너스 2니까 k 플러스 6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k가 5일 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요. 2에다가 5 빼기 1에 제곱 플러스 k-2가 되고요. 2 곱하기에 4의 제곱 플러스 k-2가 되겠네요.
그럼 2 곱하기 16이니까 32 플러스 k-2가 되고 요거 더하면 30이니까 k 플러스 30이라는 함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1일 때 k-2, x가 마이너스 1일 때 k 플러스 6, x가 5일 때 k 플러스 30 각각의 y값, 함수값을 구했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은 뭡니까? 같은 k 값에다가 제일 큰 수를 더한 k 플러스 30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k에서 2를 뺀 제일 작은 값 k-2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최대값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 k 플러스 30이 7이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30이 7이라는 것은 k가 마이너스 23이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k-2에다가 k 대신에 위에서 구한 마이너스 23을 대입한 마이너스 25가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꼭지점 A와 D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그래프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요 함수식을 만족시키겠죠. 그리고 꼭지점 B와 C는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0이 되겠네요.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둘레의 길이를 y라고 두고 이것을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A는 2, 4분면 위의 점이라고 말을 해뒀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2차 함수의 특징인데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반으로 탁 잘려서 대칭을 이룹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제 풀이의 경우에는 좌표 평면상에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점이 나와 있다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점을 좌표를 잡고 시작합니다. 자, 문자가 제일 작게 되려면 x축 위에 있는 요 점 C의 좌표가 양의 평면에 있으니까 x 좌표가 양수죠. 따라서 C의 좌표를 k,0이라고 잡고 시작하는 요령을 외워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점의 좌표를 k,0이라고 한다면 B점의 좌표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k로서 같으니까 원점에서 왼쪽으로 k만큼 간 점인 마이너스 k,0인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k가 지금 요것도 k, 요 길이도 k, 요 길이도 k, 요 길이도 k, k 4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표현해야 될 건데요. 어떤 걸 이용할까요? 자, C점의 x좌표와 D점의 x좌표는 일치하겠죠. 따라서 D점의 x좌표가 k인 걸 이용하면 y좌표를 알 수 있고요. 이 y좌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y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2차 함수의 식이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 D의 y좌표는 x가 k일 때 y값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의 식에다가 x 대신에 k를 집어넣은 값인 요 값이 요 D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직사각형의 높이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요쪽도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k 4개 있고요. 높이 이거 2개 있죠. 따라서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4k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6이 되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6이 되네요. 자, 그러면 y는 요거라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식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활용 문제에서는 x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실제 길이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길이 k가 0보다 커야 되고 높이도 0보다 커야 되는 범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k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k제곱은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k 범위에서 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k제곱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해서 3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에 존재해야 제곱하면 3보다 작아지죠. 그러면 0보다 크고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1번 범위는 0보다 큰 요 범위가 되겠죠. 수직선 상에서. 2번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에 여기에서 요 범위를 만족하는 게 되니까 겹치는 부분인 요 범위가 K의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0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어진 Y값,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하고자 하는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6이라는 관계식을 찾았고 이것을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의 반의 제곱인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요 부분 k-1의 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밖으로 나갈 때 마이너스 2와 곱해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거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2에 k-1의 제곱 플러스 8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면서 k가 1일 때 함수값이 8이 되고요. 범위는 0에서 루트 3까지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최대값은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t초 후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를 y라고 하면 y와 t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1번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란 말은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가 최대가 됐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2차 함수 식이 주어졌을 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t초 후라고 했죠. 이것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지 과거를 따지진 않죠. 따라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 t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값을 구할 때 t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0보다 큰 t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하고요.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돼서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요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갈 때 앞에 있는 마이너스 5와 곱해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플러스 20,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0이 됩니다. 여기에서 t 조건은 0보다 크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언제 최대값을 가질까요? 자, 요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면서 t가 2일 때 최대 높이 30이 된다는 걸 꼭지점을 알고 있고요. 이때 범위는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0은 요 정도에 있겠죠. 따라서 0보다 큰 범위는 요거보다 큰 범위가 되고 여기에서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꼭지점의 좌표인 3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이 도달하는 최고 높이는 30m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t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과 4 사이일 때 공의 높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요 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이렇게 볼록이면서 t가 2일 때
최고 높이가 30이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1에서 4까지라 했죠. 그러면 t가 2일 때입니다. 그럼 t1은 여기 있겠죠. t4는 오른쪽으로 3, 4 두 칸간 여기가 되겠습니다. t4.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빨간 부분 중에서 공의 높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어디에서 최소가 되겠습니까? 자, t4일 때 최소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t4일 때 높이를 구해보면 이 식에다가 t 대신에 4를 대입한 값이 t 4초일 때 4초 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에 2의 제곱 플러스 30 마이너스 20 플러스 30이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4초 후의 높이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 말고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 방법 말고 지금 주어진 식이 꼭지점의 좌표 t2일 때 높이가 30m인 건 알 수 있죠. 근데 이 t2라는 것은 1초와 4초 사이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30이라는 함수값도 체크해 놓고요. 왼쪽 끝값인 t가 1일 때도 함수값을 구해보고 t가 4일 때도 함수값을 구해본 다음에 그 세 개 값의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1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1을 대입하면 25가 나오죠. 4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구한 10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세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10이 되니까 4초 후의 높이 10이 최소값이라는 것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보통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지만 어려운 학생은 이렇게 왼쪽에 t 3개 값, 요거의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도 하여도 되겠습니다.